트렌드 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동시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조한 것처럼 9월 FOMC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도주 윤곽도 완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 가장 세다고 보시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상강 M&T, 대표 종목이 두 개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외면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눌림목까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선별된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2차전지 테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 역사의 고점 일단 과열이고 역사의 고점을 돌파할지는 이제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구분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섹터별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엔터 4인방 있는데 하이브, SM, JIP 그리고 이제 YG는 좀 제외를 해봤습니다. YG는 사실 좀 실적 전망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뭐 차트 완성도라든가 또 이제 그 양현석 대표의 어떤 그 불확실성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세 가지 정도 지금 세 종목 모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게임즈라든가 혹은 이제 2차전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제 그 어제에서 오늘까지 조정, 눌림목 이틀째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이후 수업들은 하여튼 그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로 하면 이제 10년 주기,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주글러 파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파동이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신뢰하는 그 사이클이 이제 10년 주기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로 이제 주글러 파동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로 하면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 지수 100을 출발로 1980년서부터 1989년 4월로 이제 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주가가 오릅니다. 10년 오르고 1989년도 1015포인트 고점 이후에 1998년까지 1989년에서 10년을 더하면 1998년이 되겠죠. 1998년 장중 코스피 장중 최저점이 217포인트를 기록합니다. 1997년도에 이제 우리가 IMF를 경험하고 이제 98년도에 저점을 짜죠. 하여튼 10년 오르고 10년 빠졌어요. 여기까지도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998년도 277포인트에서부터 정확히 10년 오르면 언제가 되나요? 2007년이 되겠죠. 2007년까지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0년 동안 주가가 오릅니다. 2007년도 이제 그 서프라임 보기지만 악재가 터지죠.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는데 고점을 찍고 자, 그리고 2007년서부터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어떨까요? 2016년이죠. 2016년. 그런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는 별로 안 빨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그 스마트폰 뭐 혁명이라면서 패스트 팔로우라고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바로 두 번째로 이제 갤럭시 폰을 출시를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안 빠지고 좀 오히려 올랐어요. 이때 그 차화 정도 좀 올랐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소재 산업재료죠. 조선, 철강, 화학은 올랐고 기계 이런 그 소재 산업재에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꼭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고점 찍고 주가가 정확히 2016년까지 10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결국 이제 2016년서부터 이제 그 10년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또 부른 거죠, 새로. 2016년서부터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언젠가요? 2025년이 되겠죠.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경기 침체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그 우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지수를 이제 받쳐주고 지수를 이제 그 받쳐주고 또 지수를 또 견인해가는 그런 어떤 그 주도주가 탄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그 창사 이래 올해서부터 이제 최고의 본격적인 절정기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자, 그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엔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별된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주도주 세 가지 논리에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이제 국면 돌파주의다. 우리가 약세 시장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지죠.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약세 시장, 약세들을 돌파시키는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군이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주도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약세 상황에서 제일 먼저 강세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그건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 자금력이라든가 혹은 정보력,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도주는 이제 그 약세 국면을 강세 국면으로 이제 전환시킨다. 자, 두 번째, 주도주는 후속주를 견인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후속주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혼자만 오는 것은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SK팜도 같은 이제 CMO죠. CMO,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그동안 강조한 게 주로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죠. 레고펜 바이오라든가 이제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그 플랫폼 바이오들도 어떤 그 커다란 어떤 조류라든가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도주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다. 신고가라든가 이제 특히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대적 주도주라고 해요.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상장 일의 그 최고 고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가격대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대적 주도적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제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상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주도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혹은 K-팝 주도주 논리 뭐 세 가지 뭐 여러 번 또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그 국내 아시아용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국내라든가 아시아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이제 넘버원 글로벌 이제 그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K-팝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어떤 하나의 특정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전에는 철저하게 어떤 특정 아티스트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플랫폼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플랫폼주로 확장이 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이익의 질 자체가 옛날에 이익의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특정 아티스트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돈을 이제 많이 벌어들이니까 반대로 침체가 되면 또 매출이 실적이 또 급격하게 하향한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제 그 간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또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엔터 3사, 4사 전반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파른 실적과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지금 이제 눌림목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가장 업력이 깊은 이제 SM입니다. SM의 그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2000년대에는 이제 그 국내 시장 있죠. 국내 시장에서 처음에 HOT라든가 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어, 저, 조정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접수를 합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죠. 뭐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를 앞세워서 그 아시아 시장을 접수하고 또 중국 시장까지 또 새롭게 열리죠. 그런데 이제 사드 그 아베 어떤 아베 어떤 혐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드 설치한 게 주가가 약 한 10년 정도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이 좌상단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 엔터 뭐 음악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어떤 그 다양한 문화 대중문화 장르의 가장 1등 공신은 역시 김대중 정부였죠.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했죠. 검열도 폐지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당시에 그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한 중반 정도 들어서서 BTS가 지금 이제 BTS가 2013년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이 있었다. BTS를 선발로 해서 진짜 그 철옹성이라고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변방이 아니라 이제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라든가 NFT, 뭐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상단이 하이브, 우상단이 지금 SM,
좌하단이 JIP, 우하단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지금 하이브 부분 990억, 1460억, 1900억 작년에 올해 예상이 이제 2000, 최근 보고서가 23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 실적보다는 더 좋다. 이렇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말씀드리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SM이죠, SM. SM 보시면은 SM은 이제 그 다음 장에도 지금 나오는데 2019년도 400억, 2020년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60억, 그다음에 680억, 올해 예상이 지금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막 2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하여튼 그 실적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죠. 좌하단이 JYP가 실적 증가율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2020년 440억에서 2021년 580억,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이 760억, 내년도에 이제 1000억을 돌파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제 SM을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 박진영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저는 그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ESG 경영도 뭐 가장 먼저 업계에서 도입했고 그 경영 투명성 그리고 종업원들 대하는 자세라든가 태도가 굉장히 그 다른 경영자들 좀 본받을 만한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자, 우측에 우하단에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대표 좀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제외하도록 했고 실적도 사실 계속 처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SM의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2010년서부터 연봉 차트인데 사실 2010년 전에는 사실 뭐 2, 300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 2010년도에 이제 그 860억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1100억으로 점프를 하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400억. 이때가 이제 막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접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드라든가 이제 그 일본의 그 혐한 이런 거로 인해서 장기가 10년 동안 이제 사실 좀 그 주가도 좀 못 올라가요. 2018년대, 201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다시 실적이 도약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말 그대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이제 사실 주로 자리 매김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 자체도 컴퓨터 점프하죠. 6천억, 6,500억, 5,700억, 7천억, 7,800억. 내년도 2023년에는 이제 1조를 뭐 돌파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2010년 대비 10여 년 만에 거의 뭐 매출액이 10배가 증가, 10배가. 그 주가는 그 지금 연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21년이죠. 작년에 역사고점을 돌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눌림목까지 이렇고 눌림목까지예요. 그래서 엔터도 역시 그 시대적 주도적 반열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JRP의 이제 그 영업이 흐름입니다. 2015년도, 2012년도에 42억이에요. 그 전에는 또 형편없었죠, 사실. 2010년도에 138억, 195억, 287억, 430억, 445억, 580억, 올해 예상이 이제 그 900억 정도 반영되는 거죠. 역시 그 2015년 대비해서 2000%죠. 2000%가 넘죠. 2000%가.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JY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봉으로 보면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지난번 강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청담도 리베런트에서 강연했는데, 사실 뭐 다른 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JRP도 좋고, SM도 좋고, 하이브가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하이브는 좀 꼭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주가는 뭐 절대 적금하고, 기본적으로 봐서 지금 PBR이 지금 한 2.2,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성장주가 PBR이 2%대, 2배대 초반이라면서 굉장히 지금 적도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제 상승제가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이제 검정색 화살표가 세 개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이 다 동일해요. 이러다가 요번에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또 18만 원 돌파하고 19만 원대 접어들면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체증하는 단계. 그럴 때 주가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시장이 뭐 크게 훼손만 안 된다면 내일 정도는 상당히 좀 강세가 예상이 되죠. 하여튼 하이브도 그렇고
하이브리드고 지금 엔터주 전반이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적거나 혹은 이제 좀 살까 말까 좀 망설이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뭐 산다면 충분히 그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회원 가입 안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가입들을 안 하죠. 근데 지금 하게 되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일단 뭐 체험 죄송합니다. 15만 원대 있는데 150만 원입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3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하여튼 그 1년이나 6개월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이시라면 3개월 150만 원에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입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